안녕, 지구과학 선생님이야. 유튜브에서 만나니까 반갑다. 좀 어색하지? 우리 어색하니까 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꾸나. 이번에 배울 내용은 자원이에요. 자원. 우리가 크게 자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에너지 자원하고 광물 자원으로 나눠요.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인간 생활에 아주 유용하고 우리가 쓰는 것을 자원이라고 얘기하죠. 에너지 자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태우는 게, 그래서 열을 내는 게 에너지 자원일 것이고, 광물은 우리가 직접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아이고, 재물? 아니죠. 재료로 해가지고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 광물은 또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금속 광물하고 비금속 광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뿅! 자, 지하자원의 정의란, 지하자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이란, 자, 인간의 활동과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인간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지하에서 만들어진 걸 특히 지하자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지하자원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지하자원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에너지자원 그리고 광물자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너지자원은 연료예요. 그래서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게 있고요. 광물자원은 금속이나 비금속이 있겠죠. 그래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연구 문제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뭐죠? 네, 도자기. 얘는 자입니다. 세 번째 것은 전선. 네 번째 것은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 이 각 4개의 물체에 각각 어떤 자원이 쓰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자기는 고령토라는 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광물이에요. 고령토. 자는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었어요. 석유에서 온 합성 섬유. 섬유, 이거 옷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섬유, 플라스틱도 섬유라고 우리가 섬유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석유는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이면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고, 석유에서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면 자원이 되겠죠. 광물 자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선, 네, 구리라는 자원이 쓰였고요. 반도체는 석영 또는 우리가 규석이라고도 부르는 또는 규사라고도 불러요. 책마다 하여튼 이름이 다양해요. 하여튼 규가 들어갔어요. 자, 규소의 화학식은 SI입니다. 어쨌든 요 놈이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죠. SI.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심각한 문제에 있어요. 바로, 네, 여러분 교과서를 같이 옆에서 보면서 하면 되겠죠. 여기 글씨가 좀 작아도. 고갈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전체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면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된 걸 적극 재활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새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자원인 거고, 그럼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 자원으로 뭘 쓰고 있었냐?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리 화석연료의 삼총사죠. 우리가 이 세 개를 왜 화석연료라고 부르냐면은 얘네가 모두, 여러분 화석이 뭐예요? 화석.
옛날에 생물들이 이렇게 잘 살다가 죽어서, 썩어서 만들어진 것이, 죽어서 이제 그 흔적이 남은 걸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모두 생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어떤 생물이냐? 석탄은 식물, 특히 고생대 양치식물로부터 왔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석탄이, 제대로 된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거의 최소한 한 3억 년 정도는 묵혀놔야 석탄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석유와 천연가스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제 시체가 싹 다 가라앉으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주로 석유나 천연가스는 우리가 바다에, 해양에 있는 대륙붕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석탄은 어디서 채취하죠? 네, 석탄은 탄광. 탄광 어디 있냐면 주로 육지에 있어요. 육지에서 이건 고체니까 곡괭이로 이렇게 캐가지고 채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공통점 뭐냐? 다 만들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또 새로 우리가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근데 자꾸 쓰기는 많이 쓰고 문제가 되겠죠. 뭐가 문제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안으로 새로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차세대 에너지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얼음 같은데 얼음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별명이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러요. 자,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거냐면 여기 저온 고압 환경이다. 온도는 낮아, 춥고 고압 환경, 뭔가 꽉 누르는 그런 환경이죠. 춥고 꽉 누르는, 자, 요런 환경은 바로 어디냐면 심해입니다. 심해죠. 그래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심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단점이 뭐겠어요? 네, 심해죠. 개발비가 장난이 아니겠죠. 아주 비쌉니다. 개발비가 아주 비싸요. 자, 근데 이제 하이드레이트는 그럼 이제 비싼 개발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구조 모양이 축구공 모양이에요. 그래서 축구공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충, 축구공, 이렇게, 뭔가 이게 축구공이 아니라 누더기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축구공처럼 생겨가지고, 요 안에다가 CH4, 바로 천연가스거든요? 이게 잔뜩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니까 1세제곱미터당 약 172세제곱미터의 기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밀도가 높고 기체를 이런 식으로 저장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기체는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가 되게 높고 그러니까 효율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아까 이쪽 우리 교과서 사진을 보면 얼음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얼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스가 나오면서 불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가치가 높고 또 장점이 뭐냐면 매장량이 막대하대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장점이 바로 뭐냐면 독도에 매장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바로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물 자원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생활에 유용한 광물 성분이 지각에 농집된 것을 광상이라고 부른대요. 광상. 유용한 광물 성분이 지각 내에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아주 농축됐다. 뭐 이렇게 비슷한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엑기스. 그 광상입니다. 이 광상 중에서 우리가 채광에서 얻는 채광이라는 거는 캐낸다는 뜻이에요. 캐내서 얻는 경제성이 있는 물질을 광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인간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광상 개발했다고 광상을 이렇게 발견해서 이거 구리광산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비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수익에 비해서 적게 나오면 즉 수익이 더 많다는 보장이 있어야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자, 조금 줄여볼까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원소 광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광물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는데, 자, 여기 이제 금속, 비금속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바로 이 금속 광물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때 반드시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재련이란 뭐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원석에서 우리 땅에서 직접 해온 걸 직접 쓰지 못하고 이거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화학 시간에 배웠죠. 철의 재련에서 철의 재련 FeO2나 FeO3 이런 이제 암석을 캐내요. 철광석을 캐내면 오를 떼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탁 자른다고 해서 아니면 부순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녹이거나 이 오를 데려갈 놈을 첨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금속은 철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금속이 안 나왔는데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에서 분리를 하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네, 그거 하시고요. 비금속 광물은 재련을 안 해요. 네, 금속 광물은 재련 꼭 해야 되고 비금속 광물은 재련을 거의 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광상은 형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 퇴적, 변성 광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붙이면 되게 익숙한데 화성 광상, 퇴적 광상, 변성 광상 이렇게 붙이니까 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그마가 화성광산이라고 하는 거는 마그마가 냉각돼서 화성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마그마로부터 그 뜨거운 돌이 녹은 그 뜨거운 물 뜨거운 액체, 그 마그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이 따로 분리가 되거나 마그마 내에 선택적으로 특정 구역의 어떤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거기에 유용한 성분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광산인데 화성 광산에서 주로 금속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퇴적 광산인데요. 지표면의 암석이나 광석이 깨지는 거죠. 이렇게 막 흩어져요. 흩어져서 유수,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운반 됩니다. 운반 되고 이제 적당한 곳에 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는 암석들이 깨져서 운반돼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광산인데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금, 이거는 이제 모래에 섞인 금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석, 오호 이거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고령토, 흙이죠. 아주 잘게 부셔진 굉장히 고운 그런 흙인데요. 고령토, 그리고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이것도 이제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퇴적광산에 속합니다. 보크사이트. 그래서 퇴적광산에 속하는 것, 고령토, 보크사이트, 석회석 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변성 광상은 뭐냐면 지각 내 땅 속에서 광물이 변성 과정을 받는다. 변성 과정이 뭐니? 자, 고압, 고열을 받은 거예요. 높은 압력과 높은 열을 받아서 암석이 변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해서 새로운 암석이 되는데 그때 이제 광물들의 위치가 바뀌면서 재배열되거나 새로운 광물이 특정 장소에 모이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변성 광상에서 유용한 광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흑연 어디 쓰니? 네, 샤프심입니다. 그리고 활석 이거 우리 파우더 성분으로 많이 쓰거든요. 사실 여러분 돌가루를 얼굴에 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피부 건강을 위해 파우더는 자제해 주시고요. 성면 이거 얼마 전에 발암물질로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건축 자재로 이제 쓰이다가 요즘은 이제
실내 마감재 이런 거는 다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석면주 위험해가지고. 자, 어쨌든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깊은 곳이나 깊은 해저 바다까지 가서 광물을 이제 채취를 해온다고 해요. 자,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원이 우리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남았느냐. 채굴, 캐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캐낼 수 있냐. 그래서 원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연, 구리, 납 특히 보시면 이제 10년, 15년. 여러분 30대가 되면은 이제 아연, 구리, 납이 뭐 다이아몬드 수준으로 값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 참 걱정이 되는데 물론 인간이 대체 물품을 많이 개발을 하긴 하겠지만요. 굉장히 지금과는 좀 다른 세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화석연료 중 가장 풍부한 거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오늘날 주요 에너지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자원이 고갈되면 우리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네, 요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 강의였습니다.